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신경님의 농무라는 그 중요한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1960년, 70년대요.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리고 농민의 어떤 비애, 분노를 표출하고 있고요.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한국적인 정서로 읽어낸 가장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농무, 이 제목의 의미를 아시는 것도 좋겠죠. 농무라는 것은요, 농악에 이제 맞추어서 하는 한국 고유의 민속 춤입니다. 그래서 꽹과리, 북, 뭐 이런 소리, 악기 소리에 맞추어서 이제 번거지에 매단 털이나 띠를 빙빙 돌리면서 흥겹게 추는 춤. 이게 이제 농악무거든요. 원래 말은 줄여서 농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경림 씨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뭐 가난한 사랑 노래라든가 이 파장, 남한강 뭐 이러한 작품이 좀 유명한데요. 특히 파장이라는 작품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농무가 끝난 뒤 첫 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농무가 끝난 뒤에 그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이제 토로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난 뒤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이제 원통해 합니다. 자, 징이 막 울렸어요. 근데 또 바로 막이 내려버렸네요. 이렇게 어떠한 그 사건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그냥 끝나버렸죠. 이럴 때 어떤 느낌 받으시죠? 예, 일반적으로 공허하거나 허탈감, 허무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렇죠? 바로 이러한 효과를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작가가. 그래서 농촌의 쇠락을 좀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바로 시작이자마자 끝이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그 맥락이 뚝 끊기는, 그쵸? 단절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저화자의 어떤 허탈감, 쓸쓸함, 뭐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요. 공허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표현이고, 비탄, 슬픈 탄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을 볼까요? 오동나무에 이제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다. 가설 무대라는 건요, 임시 무대예요. 구경꾼들이 이제 다 돌아가겠죠. 그리고 텅 빈 운동장. 자, 텅 비어 있다는 자체가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는 쓸쓸한 분위기를 좀 불러일으키고요. 농촌의 그 쇠락한 현실을 은근히 암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요와 안녕에 대한 기원을 농무에 담지 못하는 이 농민들의 모습을 훨씬 더 강조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겨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춤이니까. 그래서 이 풍요와 안녕을 기원해야 되니까 이제 흥겨워야 되는 그런 놀이마당이면서 춤이잖아요. 근데 텅 비었다라는 자체는 이제 어울리지 않잖아요. 피폐한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왔네. 화자가 이제 복수 화자죠.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분이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인데 시적 상황에서 이제 농무를 추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로 이제 울분이죠. 울분을 함께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분이 얼룩졌다라는 의미는요. 화장이 얼룩진 얼굴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울분할 때 분자 있죠. 분노할 때. 그 울분으로 얼룩진 얼굴 등의 중의성을 띤 표현입니다. 그래서 중의적 표현이고요. 이 분, 한자로 이제 얼굴빛을 곱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의 하나가 이 분입니다. 그래서 분가루, 연분, 분말,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심. 분심 뭐예요? 억울하고 원통해서 분한 마음을 갖다 분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교 앞에 이제 소주집에 이제 몰려서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신다는 자체가 뭐예요? 고달프고 울분을 잊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를 표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또 고달프니까 고달프다는 거는 이제 현실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 뭐 힘겹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는 게 너무 원통하다. 원통이란 단어가 정서가 직접 드러났기 때문에 요거를 좀더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서 분심, 아까 원통, 그쵸? 나왔죠? 분한 마음. 자, 화자의 정서가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드러난 거고요. 이제 영탄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더 비교하기 위해서 신경님의 파장이라는 시의 일부를 좀 가져왔습니다. 식구입니다. 달이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는 파장이라는 식구가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농촌의 이 절망적 상황을 제시한 거고요. 술에 취해서 절뚝이는 그런 표현, 그렇죠? 이 비애감으로 가득 찬 파장의 모습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농촌의 현실을 어떤 불구성을 시적으로 형성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삶의 무게와 어려움에 절뚝이는 모습을 동시에 표현한 중의적인 표현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림 시인이 중의적 표현을 썼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시를 한번 비교해 주시면 훨씬 더 어떻습니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장거리에서 이제 느끼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장거리에서 이제 농악을 울리거든요. 농무에 대한 냉담한 반응, 변해버린 농촌의 현실을 암묵적으로 지금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꽹과리는 이제 농악을 비유하는 대유적인 표현입니다. 앞장세어 장거리로 나서면, 자, 공간이 이제 장거리로 나갔죠. 텅 빈 운동장에서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다 쪼무레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비하하는 말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와야 되는, 힘있고, 그쵸?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쪼무레기들만 따라다닌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서 어떻습니까? 도시로 그 가버린 현실, 이촌향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암묵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젊은 일꾼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농촌의 상황을 간접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촌향도의 당시 그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고 도시로 향하는 이런 젊은이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작 일해야 될 젊은 일꾼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녀애들은 어때요?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그죠? 이제 농민들의 어떤 소외나 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처녀의 쪼무레기들은요. 철없죠? 사리 분별하고 뭐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킬킬된다는 것은 웃음을 억지로 참으면서 이제 입속으로 소리를 내면서 웃는 그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탄법과 탄식, 그죠? 이러한 그 농촌의 상황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자, 이제 2페이지로 넘겨 보시고요. 세 번째 부분으로 이제 나눈 부분을 보세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울분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드러나 있어요. 보름달은 밝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과는 이제 대조적인 배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그렇죠? 보름달이 밝은 그런 현실과는 반대되는 그런 배경, 밝은 이미지와 어두운 이미지, 명암 대비라고 볼 수가 있죠. 현실과 배경이. 임꺽정이죠. 조선 명정 때의 의적인데요. 이 비유를 했습니다. 울부짖는다, 절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녀석은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는 임꺽정이 책사입니다. 책사이면서 모사꾼인데 나중에 배신을 합니다. 임꺽정을 해해라는 건요. 마음에 만족해서 막 까불며 자꾸 웃는 그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의태법을 쓴 거고요. 이까짓이란 말, 겨우 보잘것없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등장인물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두 인물, 성격이 달라요. 이 꺽정이와 서림이는. 그래서 모두 당시대 현실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삶을 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분석하면 농민의 모습을 이제 꺽정이에 대응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현실에 대한 어떤 뭐 민중의 울분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꺽정이는 당대 현실의 울분을 표출한 인물이고, 이런 인물에 농민에 대응시켜서 짝을 지어서 현실에 대한 농민의 울분을 드러내는데 효과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서림이는 왜 나왔냐? 서림이처럼 밝게 웃는 농민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민중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다. 이거는 좀 잘못됐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요. 이 농민들의 웃음에서 밝은 정서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흐름을 볼 때. 그래서 서림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달픈 상황에서 현실과 그냥 타협한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소시민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의 부분은 이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구석에, 그죠?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 천들 무엇하랴, 서리법이 나왔고요.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이 직설적인 표현이 나온 거고, 자조, 스스로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고, 이렇게 살아봐야 보람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념적인 한탄이라고 하고요. 농촌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농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뭐 비참한 농촌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자의 비애가, 그렇죠? 체념적으로 제시됐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농모를 통해서 이 달래야 되겠죠. 분노와 하늘, 그렇죠? 그래서 신명이 나는 이 춤을 통해서 달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비료값도 안 나와요. 직설적인 이유가 나왔네요. 그렇죠? 농사 따위. 이 따위라는 거는 어떨 때 씁니까? 비하하거나 얕잡아 볼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부랭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농사를 갖다 비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농촌의 현실이 농촌의 구조적 모순, 이러한 화자의 체념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아셨죠? 비료값에 대한 농민의 생각을 언급한 것은 농사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그 시대, 그쵸? 당대 농촌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봐야 비료값도 얻지 못하는, 그쵸? 이런 상황을 통해서 어때요? 점점 무너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아예 여펜네에게 맡겨준다. 그렇죠. 이제 여펜네에게 맡겨준다. 이건 뭡니까? 거의 자포자기 심정이에요. 그래서 세전이라는 것은 이제 소를 파는, 사고 파는 시장이 우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도수장, 도살장, 도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돌아볼 때. 자, 그러니까 내면적 정서와 대비되는 감정을 통해서 이제 화자의 현실 인식을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애감과 대비되는 신명이 난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울분을 표현합니다. 다음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과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소 아닙니까? 소, 그렇죠? 이 소를 내다 팔 정도면 뭐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소를 내다 파는 장면, 우리는 점점 신바람이 난다, 흥이 난다, 감흥이 난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울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이 난다. 비애감과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서 훨씬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입니다. 이 신명의 의미가 그냥 신명이 아니라, 그래서 반어법이 쓰인 거고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러니까 절망적 정서를 지금 부각하려는 반어법이고요. 상황은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 상황에서 반어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아셨죠? 예. 신명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농민들의 엄청난 울분을 드러낸다. 이 자체가 이제 역설적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잠시 잊고 일시적으로 신명이 나서 울분을 풀어냈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암울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그러니까 이제 대꾸법이 쓰였고요.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고 농물을 통해서 집단적인 울분과 한을 표출하는 장면입니다. 예.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현대시 농민시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농무 제목 그대로고요. 주제는 이제 농민들의 고뇌와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함께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제 70년대 초고요. 농촌 현실을 노래했고 사실 묘사 비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당시대 상황과 농무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60년, 70년대 이 시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공업에 주력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이 소외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대거 이촌 형도의 그런 그 상황이 제시된 거고요. 이 농무에서의 시적 상황은 어떠냐? 이 비료값도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농약을 올리면서 조물애기들만 따라붙는 그런 그 상황이 제시된 거고요. 결국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원통함, 울분 등이 표출된 거고요. 이 소외된 농촌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인 태도가 여기서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고, 농무의 정서를 한번 봅시다. 공연 뒤의 첫 부분에 어때요? 쓸쓸하고 허탈감을 맛보죠. 그러다가 현실에 대한 자포자기, 체념이 나오고, 그러다가 답답하고 고달픈 삶에 대해 원통해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울분과 한을 뭐한다? 신명이 품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정서가 변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이제 많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농물을 소재로 한 농촌시고요. 생동감 있고 비장미를 잘 그려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과 체념이 드러나 있고 비장미 역시. 또 암담한 농촌이죠. 가난한 자의 울분, 그리고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면서 어깨를 흔들죠. 이런 신명으로 울분을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농물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 농민들의 이제 소외된 현실을 직설적이라는 건 직설적, 그렇죠? 예. 역설적인 상황, 또 역설적인 상황. 그다음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에 나오는 인물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회에 불평등 구조의 정면으로 맞서 싸웠던 임꺽정과 서림을 끌어들인 걸 보면
시인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현실에 저항해서 이런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쉬운 일상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해하기가 좀 쉬웠고요. 막다른 지경에 내몰린 이 농민들의 절망, 그죠? 막장이죠, 막장. 분노, 비애를 통해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이제 소외된 농촌 현실을 증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했다?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이 신명을 통해서 강렬하게 드러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산업화 때문에 생계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농민의 상황 어디에 드러났죠? 비료값, 농사 따야 이 부분. 자, 농민들의 이농으로 이제 쓸쓸해진 농촌의 풍경을 형상화시키고 어디 있어요? 따라붙는 건 주무레기들 뿐. 그렇죠? 예. 시는 이제 농민들의 분노와 절망 속에서 어때요? 이 소외된 이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공업 중심의 이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답답함, 이 고달픔, 그런 현실에서 비롯된 울분과 절망을 농문을 통해서 제시한 겁니다. 자, 산업화 이전의 농촌사회에서 농촌 구성원 모두가 어때?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이거든요. 농민들의 흥겨운 신명을 표현하던 이 농무가 지금은 어때요? 예, 울분과 절망을 드러내는 성격으로 변했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농매의 이제 홍명이 대하소설 인격적인 또 나오네요. 인격적인과 서림이 나오는데 소설 속 두 인물의 특성을 빌려서 농무를 추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죠. 이는 문학의 창조적 계승.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적어봤습니다. 창조적 계승이에요. 또 농민이 어두운 현실을 증언하는 농무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이거 진보적인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무 이후 우리 시의 한 주류를 떠오르게 하는 현실 참여적 민중시의 선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의의가 크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 때문에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 꼭 기억하시고, 자, 과거를 회상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른 인물의 생각을 대변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화자의 상황 인식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드러냈다. 그렇죠. 농무에 참여한 화자를 통해서 피폐한 농촌 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제가 이제 드렸고요. 이 농무에 대해서 이러한 설명들을 좀 하면 훨씬 더 한결 더 문제 풀거나 내신 대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능도 또한 대비가 되는 것이죠. 자, 신경림 시인의 아주 너무 중요한 작품입니다. 신경림 시인은 제가 직접 한번 대학생 때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세히 좀 대화를 나눌 걸 그냥 대충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아주 반가운 신경림의 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열심히 잘 들으셔서 고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무 4페이지 한 장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농무는 이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고 있고요. 농민들이 신명나게 어울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된 이 60, 70년대 상황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많고요. 갈수록 농촌이 침체되는 그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 농무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홍명희는 인격정에서 인격정, 서림 등을 등장시켜서 과거의 민중의 생명력과 저항의식을 역동적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주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인격정은 탕가놀이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전 출신 서림은 이제 인격정이 참모였지만 관군에 잡히는 결국에는 어때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해서 인격정을 배신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시상 전개 과정을 보는데 화자의 공간에 이동했다는 정서 변화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이제 허탈감, 소주집에서는 이제 원통함, 장거리에서는 이제 체념과 자포자기, 그 쇠전에서는 분노와 한이 표출되고요. 도살장에서는 어때요? 농무를 추면서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을 느끼는 그 분노와 한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이 농무의 농무와 신명의 의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애초에 울분과 서름 그리고 격앙된 감정, 술기운 때문에 이 춘판에 휩쓸렸던 농민들은 어때요? 춘판이 고조될수록 이 무화경에 이제 빠져듭니다. 애초에 춤이랄 것도 없는 몸부림에 가까웠던 그의 동작은 어때요? 점차 격렬한 농악 장단으로 이어지면서 신명까지 고조되고 갑니다. 하지만 농무가 어때요? 온전한 의미에서 해방과 어떤 카타르시스, 정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농무는 애초부터 현실에 대한 체념의 표현이고요. 농무가 끝나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농무는 현실에 대한 농민의 집단적인 불만과 분노가 위약적인, 그렇죠? 몸부림을 거쳐서 점차 신명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쌓이고 있는 이 한, 울분, 체념, 이고 춘판이 벌어지면서 집단적인 한풀이의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농무와
신명의 관계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추가로 참고를 한 거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의 사별식고라는 이 정의성의 시하고 이제 비교를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도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는 겁니다. 농무는 어때요? 울분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의 사별식고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하루 일을 끝낸 뒤 삽을 씻고 있는 노동자의 삶, 체념이면서 먹을 것 없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도시의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자칭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농민 또한 도시 노동자 어느 한 사람이 현실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그 당시 한국 사회 농민 전체 또는 도시 노동자 전체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부정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비교해보자. 농무에서는 어때요? 체념하고 분노하죠. 하지만 이 전문가의 사부시코는 그러한 현실을 슬퍼하면서 체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꼭 비교를 좀 해보시고요. 추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